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인연이 상당히 깊지만 지금은 독립된 국가를 세우지 못해서 잊혀진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여진족인데요. 거의 모든 한국사를 통틀어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여진족, 그 애증의 관계. 이번 영상은 조선정부와 여진족의 관계를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중국 대륙에 중국인 한족이 명나라를 건국하고 몽골족이 건국한 원나라를 북방으로 내쫓는 전쟁이 한창인 동안 당시 한반도인 고려도 내부적 어지러움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사이 만주 지역에서 여진족들이 조금씩 길을 펼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진족이 건국한 금나라가 원나라에게 멸망당하면서 한동안 여진족들의 존재감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비록 한때 금나라를 건국한 이들이지만 어찌됐든 이들의 민족성은 유목의 기반으로 하는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금나라 해체 후 여진족들은 다시 부족 단위로 세력을 때로는 연합하고 때로는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명나라는 당시 여진족들을 크게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 이렇게 세 가지 세력으로 분류했는데 그중 한반도 가까이 압록강과 두만강 유역에 거주하던 여진족은 건주여진이었습니다. 건주 여진 중에서도 두만강 바로 위쪽에서 하나의 부족을 이끌던 뭉케테무르라는 부족쟁이 있었습니다. 뭉케테무르는 먼터무의 몽골식 발음이라고 하며 한자 표기법을 한국어로 읽으면 동맹갑천모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여진어를 몰라서 정확한 발음을 들려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편의상 먼터무라고 부르겠습니다. 먼터무의 부족은 당시 고려랑 나름 친했습니다. 먼터무는 친고려파 중 한 사람이었는데 이 먼터무의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으니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두만강 일대를 포함해 지금의 함경도인 동북면을 주름잡던 이성계는 먼터무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성계 입장에서는 먼터무를 이용해서 북방의 다른 여진 부족들이 고려로 침범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먼터무와 친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성계의 의형제이자 조선의 개국공신이기도 했던 이질한, 여진족 이름으로는 퉁두란, 역시 먼터무 부족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서는 먼터무와 이성계의 사이가 그냥 비즈니스 관계였다고도 하고 또 어떤 기록에서는 진짜 친한 친구였다고 하고 또 다른 기록에서는 먼터무가 이성계를 모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둘 사이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우호적인 관계였다는 거죠. 오죽하면 이성계가 한국인이 아니라 여진족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먼터무는 이성계의 비호하에 아예 두만강을 건너서 이성계의 고향이었던 지금의 함경북도 회령 땅에서 부족민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일대 왕이 되자 더더욱 북방 국경의 안전을 위해 먼터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태조 이성계가 먼터무한테 관직도 내리고 그래요. 실제 먼터무가 회령 땅의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개국 당시 여진족들의 노략질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면서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태종 이방원은 제1초기 함경북도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여진족에게 교역을 허용하는 등 여진족에게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명나라였습니다. 어느 정도 중국 본토 확장을 끝마친 명나라는 이제야 비로소 만주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는데 이 만주에 퍼져있는 여진족들에게 관직과 교역증을 줄 테니 명나라 지배하에 명나라 관리를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여진족 부족장들은 관직과 교역증을 받습니다. 이 유목민족들이 계속 약탈을 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명나라 정부의 관리하에 강대국인 명나라와 교역을 할 수가 있으면 피차간에 그게 더 이득일 수 있죠. 하지만 조선 입장에선 여진족들이 명나라에 입조를 하면 아무래도 여진족이 조선을 만만하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대부분의 여진족 부족장들은 명나라에 입조를 합니다. 명나라 정부는 압록강 이북, 옛 고구려 초창기 영토 지역에 건주위를 설치하고 제일 먼저 명나라에 입조했던 부족장이자 먼터무의 라이벌이었던 어허추를 그곳의 최종 책임자로 임명합니다. 조선과 건국 시점부터 늘 친분을 쌓아왔던 먼터무는 끝까지 친조선 정책을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명나라 관직을 받기로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불쾌하지만 걔네 입장에서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시 중국 명나라와 조선은 시장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당연히 더 큰 명나라와 교역을 하고 싶겠죠. 명나라는 처음엔 먼터무도 건주의 영향권을 두려고 했으나 처음 건주 위의 책임자로 임명된 어허출과 먼터무의 사이가 썩 좋지가 않고 두 사람의 힘이 비등비등해서
누가 누구 밑으로 들어갈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 정부는 압록강 이북에는 건주 위의 영향권으로 두만강 이북, 그러니까 먼토무의 근거지이자 과거 이성계의 고향 땅에는 건주 좌위를 따로 만들어 주어서 어허출과 먼토무가 각각 따로 세력권을 형성하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태종 이방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 입고 온 거죠. 조선이 먼토무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믿었던 먼토무마저 명나라로 가버리다니. 그래서 태종 이방원은 1406년 모든 여진족과의 무역을 전면 폐쇄합니다. 여진족들이 조선과 명나라 양측에서 전부 무역하는 거 꼴보기 싫고 조선이 싫어서 떠났으니 그 잘난 명나라랑만 교역하고 조선과의 무역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이게 태종 이방원의 실수였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여진족의 북방 국경지대 약탈이 삽시간에 빈도수가 부쩍 늘어나게 됩니다. 원래 유목민족들에게 무역을 폐쇄해버리면 얘넨 바로 이빨 드러내거든요. 다른 여진족의 약탈을 막아주던 먼토무조차도 굳이 조선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누굽니까? 당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죠. 태종 이방원도 몇 번 원정군을 보내 두만강 유역의 여진족들을 토벌을 하는데 여진족들 입장에서는 조선이라는 공공의 적 앞에 건주 여진들끼리 단결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태종 제위 중후반부의 북쪽 국경지대는 정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어요. 태종 이방원에서 세종대왕으로 넘어갈 때도 세종 제위 초반기는 태종 이방원이 상왕으로 있으면서 국방과 외교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제위 초반까지도 여진족들과 조선의 냉랭한 관계는 악화 인로를 걷고 있었죠. 나중에 나오는 세종대왕의 사군 육진 개척이 세종대왕이 심심한데 영토나 넓혀볼까가 아니라 태종 이방원의 외교 정책 그 연장선에서 여진족과는 반드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외교 문제 중 하나였던 겁니다. 먼토무의 라이벌이자 제일 먼저 명나라에게 입조했던 건주 위의 총괄자 어허출이라고 있었죠. 먼토무가 두만강 유역에 있었다면 어허출의 세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압록강 위쪽에 옛 고구려 초창기 영토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는데 세종 제위 초반에는 이 어허출의 손자였던 이만주가 세력을 이어받아 시시때때로 압록강 남쪽까지 내려와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원래 이들의 약탈을 달래주던 먼토무는 모르는 척 해줬고요. 태종 이방원이 죽고 세종대왕이 이제 외교를 비롯해 전권을 휘두르게 되자 세종대왕은 일단은 여진족들에게 대해 다소 관대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여진족의 귀순을 장려하기 위해 말단이라도 관직을 주거나 정착을 위한 토지와 주택을 주어 조선 주민들과 동화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 힘썼습니다. 더불어 먼토무가 조선과 적대적인 관계는 원치 않는다며 세종에게 지 아들들을 수차례 보내 친선의 뜻을 밝혀왔습니다. 먼토무는 명나라와 조선 양쪽 다랑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러나 국제사회와 외교에서 순진하게 추억, 의리, 우정 등에 집중하면 큰 낭패를 보는 법입니다. 외교 면에선 상당히 냉정해야 하는데 세종대왕이 딱 그랬습니다. 세종은 먼토무의 자발적 복속을 겉으로는 받아주면서 속으로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절대 착하기만 한 왕이 아니거든요. 세종은 무조건 북방의 여진족 문제를 해결짓겠다는 야심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철저한 정복론자였죠. 단 그냥 무식하게 약탈한 여진족을 토벌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방 지역을 완벽하게 조선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더 큰 꿈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려면 전쟁만으로는 안 돼. 거기에 민간인들이 가서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귀순한 여진족들을 거기에 살도록 보장해준 거예요. 원래 거기 살던 애들이니까 걔네가 그 척박한 곳을 마을이 조성될 수 있게끔 만들게 하려고요. 먼토무와도 표면적으로는 친하게 지내려고 했던 이유도 여진족의 부족들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세종대왕의 정벌작전의 일환 중 하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세종대왕은 여진족 정벌론자이긴 하되 확실하게 정벌하고자 굉장히 신중하게 타이밍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선 초기 조선의 군사력은 체계가 잘 잡혀 있었습니다. 애당초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군 최고 장교 출신이고 정도전 또한 국방과 군사에 큰 관심을 갖고 진법 훈련에 열을 올렸으며 정도전은 죽었지만 그의 진법론은 그대로 이어져서 세종대왕 제위 초기 상왕 이방원의 명령으로 변계량인 진법체계를 더 발전시키기도 했습니다. 이후로도 세종대왕은 결코 군사훈련에 게을리하지 않았고 무기 개량도 꾸준히 이루어졌죠. 호시탐탐 여진족들을 족치러 갈 기회만 엿보고 있던 세종대왕의 첫 목표는 어허출을 이어 건주 위의 주인이 된 어허출의 손자 이만주였습니다. 자자, 중간 점검을 해드리자면 건주 여진 중 건주 좌위의 먼토무가 조선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건주 위의 이만주 세력은 늘 압록강을 넘어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중 1432년 12월 세종 제위 14년째가 되던 해에 여진족 일부가 압록강을 넘어 과거 태종 이방원이 설치해두었던 특수행정구역 여연군을 침략합니다. 이 여연군을 침략한 여진족은 건주여진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진족이 건주여진, 해서여진, 야인여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했던 여진족은 건주여진이었고, 이 건주여진의 두 주인 먼터무와 이만주가 늘 조선의 경계 대상이었는데 이번엔 해서여진 몇 명이 압록강을 넘었던 겁니다. 늘 공격하는 건 이만주였는데 이번엔 해서여진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걸 이만주의 소행이라고 오판하고 이번에야말로 이만주를 족치겠다며 세종대왕은 곧바로 정벌 준비에 들었습니다. 진짜 오판했을까요? 자, 아무쪼록 전장의 명분과 구실이 생긴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목표로 하는 압록강을 향해 정벌군을 보냅니다. 목표는 이만주. 이 정벌 이야기는 세종대왕의 사군육진 편에서 이어집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